네, 시면 상한가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서 오프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론이 오늘도 발생을 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기준 매니저가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출연하지 못하고 물론 아픈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웅태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새 이 자리에 좀 자주 앉다 보니까 채팅창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진행자 너도 종목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좋은 거 같아요. 예, 좋다고요? 네. 그러면 오늘 특이점 하나하나 보면서 저도 종목을 툭툭 던져 볼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매니저님들도 피드백을 함께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장 이야기 좀 간단하게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 저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5거래 또 약간 월요일 날 폭락 이후에 약간 5거래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좀 잠깐 쉬어가는 장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너무 안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 거래대금을 체크하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거래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객들 자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금 자체가 너무나 안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얼만큼은 안 들어오고 있나를 한번 제가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는 것,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예탁금에 대한 동향입니다. 작년 10월 달부터의 동향인 건데요. 지금 1월 달에 고점 자리부터 해서 요 이상 지금 예탁금 자체가 증가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뭔가 이거를 좀 예탁금 자체가 뚫고 올라가줘야 증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폭락일 날 한번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또 다 나가고 있는 상태가 돼서 예탁금 자체가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거래대금 관련된 코멘트 들었는데 거래대금이 얼만큼 안 들어오고 있냐면요. 지금 이게 제가 일별 거래대금을 차트로 체크한 거거든요. 파란 색깔이 코스피고 주황 색깔의 코스닥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 코스피 쪽이 거래대금이 월등히 많은 상태가 있는데 항상 10조 원대 위에요. 보시게 되면 10조 원대가 위거든요. 네. 10조 원대 위를 항상 넘어가던 코스피였는데 이번에 폭락 이후에 완전 내려가서 8조까지 빠집니다. 8조, 7조까지 빠지기 때문에 전날 대비 거의 한 40% 가깝게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뭔가는 올라가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올라갔고 오늘 금융주하고 생명보험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면서 올라는 갔는데 지수는 버텨준 건 맞는데 뭔가 힘이 그닥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루지 않았나.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적으로 10조 원대 안팎인 건데 이번 같은 경우도 7조 원대, 8조 원대에 머물러서 더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뭔가가 작은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을 상해보게 되면 시총 500억짜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총 500억짜리가 많다는 얘기는 시장이 약하다라는 약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닥 좋은 뭔가 질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외국인 산 거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그다음에 한일스인데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금융주가 껴 있고요. 기관들도 금융주하고 생명보험사, KTNG 결국 밸류업만 사고 있고 밸류업 이외에는 전혀 지금 현물적 관심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전고체 테마나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총액 작은 넘어때 뉴스에 따라서 우르르 쏠려다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테마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 올라갔다가 다른 게 생겨나게 되면 다 팔고 넘어가고 비켜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엇박자를 탔을 때 테마를 매매하시는 분들조차도 엇박자에서는 손실 좀 크게 발생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제 거래대금과 뭔가 활발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 오늘 밤에 PPI가 있죠. 그렇죠. 내일은 CPI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중국에서도 소매 판매가 올라오고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있고 미국에서도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있는데요. 이 소비 관련된 게 아무래도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에 키워드가 침체였잖아요. 그 침체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나올 것이냐 그게 있어서 아마 지금 뭔가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몸을 좀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월마트까지 발표가 나옵니다. 그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어닝 발표가 안 좋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진짜 안 좋구나가 되면서 이제 그건 다시 한 번 더 침체기가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가 있을 것 같다 보니까 네. 시장이 조금 움츠리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이번 주만 넘어가고 나면 저는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활발해지는 증시가 될 것 같으니까요. 뭔가 나는 지금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좀 기대해 보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여기로 좀 접근해야겠다라는 이런 러쉬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테마 장세로만 움직이고 증시 뭐 지수단에서는 거의 뭐 강하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심심한 장, 색깔 없는 시장 뭐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이 봐셨을 때는 이렇게 좀 오늘 뭐 지수와 테마가 이렇게 테마성으로만 올라갔던 거 보고 심심했던 시장으로 본다면은 이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심심해서 테마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테마가 이렇게 많아져서 시장이 심심해진 건가요? 둘 다 어떻게든 말하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는 테마주가 생겨나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시장에 또 자극을 받아서 그런 업종들만 움직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테마라는 게 매일 생기거든요. 매일 시장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 이게 테마로 집단군이 형성되는 거냐 아니면 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주도주가 부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이리 가면은 여기도 또 테마로 묶이자 하는 그런 이제 투자 심리로서 계속 묶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달가운 게 뭐냐면 오히려 조금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까지 급락을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5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가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거고 다만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또 기대치만치 못게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이 조금 투매성 매물들이 나오는 시장 흐름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 낙폭이 컸던데도 불구하고 시장 끌어당겼을 때 왜 내려갔을 때 똑같이 내려가는데 올라올 땐 똑같이 못 올라오나 이런 우려들 때문에 아마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를 한번 보고 좋습니다. 제가 지수 차트를 좀 띄워드렸는데 오늘이 6거래일째 오늘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한번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 내려왔으면 빨리 회복해야지라는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좀 진행되는 어떻게 극단적인 거를 되게 원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만약에 살아오지 않았을 때 그냥 지난 20년도 코로나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번 급락하고 나서부터 올라오는 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한 5거래일 정도 올라오다가 이 자리에 한 주 정도는 박스권을 갖춰놓는 자리가 왔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왜 가는 종목들이 안 갔을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만 올라왔었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도 워낙에 투매성 매물이 많이 나왔고 이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는 아직은 섣불리 시장을 접근하지 못하는 자금력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역시 뭐 악재성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고 지정적인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장을 좀 더 섣불리 접근하는 게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오늘부터 발표되는 PPI라든지 CPI가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뉴욕 증시가 아마 상방으로 열리면은 국내 증시도 아마 가파르게도 한번 상승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니까는 오늘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주 지나고 나서 좀 여유 있게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확실히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다음 주 좀 그래도 전망이 밝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르름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어요. 제가 아까 오늘장 참 심심한 하루였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채팅창에 심심한 게 아니라 오늘은 답답한 하루였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심심한 것보다 답답하다는 게 오늘 시장에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정말 속 터지는 시장이었는데 자 일단 이가람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모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 전략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특이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 테마가 생각보다 길게 가요, 지금. 배터리 실명제 관련해서 이게 악재가 이제 지난주부터 쭉 나왔던 뉴스인데 시장에서는 금요일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화요일,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좀 가는 건가? 지금 좀 시의에 맞게 좀
시세가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가람 매니저님과 김우태 매니저 모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거 우리 미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이가람 매니저가 그때 누구보다 빠르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뭐 전기차 화재 쪽은 네.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코로나 테마도 살아있고 아직은 그다음에 아마 목요일날 시장 자체가 약간 리스크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목요일날 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일은 지수보다는 테마가 움직일 텐데 그 테마 안에서 한 번 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종합적인 전반적인 대책 발표는 다음 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어디서 나왔었고 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고 저는 약간 전기차 테마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화재 관련된 종목들에서 약간 종목 선별 작업은 조금 더 해놓고 보게 되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화재는 결국은 전기차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 번 더 뭔가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안에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또 나타나게 될 거라서 네. 저는 실제 이제 정말 이제 실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만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디에 있는지만 찾게 되면 오히려 그런 관련해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도 아마 테마크 이상의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이쪽 섹터에서도 조금 더 집중 있게 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우태 매니저님, 현대차가 이제 배터리 실명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2차종에는 이쪽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2차에는 이 배터리를 쓰고 있다고 공개를 하고 뭐 BMW에서도 이제 뭐 실명제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하는 좀 자막이 나와 있어요. 대회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네. 공개하면 기업들에게 안 좋은 거죠, 일단. 안 좋을 리가 있을까요? 근데 왜 대회비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매제가 전기차를 이번에 새로 신차를 하나 뽑았는데 언제 사셨어요? 이번 올해 샀어요. 올해 네. 6월인가 아마 그때 이제 신차 샀는데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확실히 스포츠카보다 이제 제로백이 훨씬 빠르다 보니까. 아, 그쵸. 네, 그게 싸웠어요. 스포츠가 빠르다. 저는 스포츠가 빠르다. 아니다. 전기차가 빠르다 했는데 예. 전기차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주식하는 입장으로서 야 그럼 배터리는 어디 거 쓰냐라고 했는데 네. 모른대요. 아니 야 너가 차는 차인데 왜 배터리를 몰라? 했는데 대회비라고 하더라고요.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는데 정말 대회비더라고요. 어디 가도 BMW든 현대차든 어디서든 이런 기아차든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과연 이 배터리를 대회비로 했다라고 해서 공개됐을 때 실명제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과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맞아요. 하는 게 참 의문이고요. 저는 사실 좀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좀 동감되는 게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네. 정부 정책이 정말 좀 한심하게 좀 비판하고 싶은 내용인데 네. 배터리가 과연 문제가 맞는가? 나왔을 때 어. 배터리 문제에 대한 확실한 100% 문제가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아무도 답을 못 내고 있는데 왜 굳이 배터리를 포커스를 맞춰서 표적을 삼고 있는지. 물론 이제 배터리에 대한 화재의 발언성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그 위험성 때문에 배터리를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럼 배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충전기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고. 맞아요. 사실 완충한다라는 거에서 완충을 못하고 90%만 해놓고 아파트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완충한다고 해서 완충이 다 안 되거든요. 96%까지 완충이 되고 맞아요. 다 100%가 완충이 안 되는데 왜 그거를 왜 90%까지 굳이 맞춰야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 그럼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왜 의사 전공의들을 이제 의사 이제 늘려놨잖아요. 아, 맞아요. 늘려놨을 때 그 기준도 자기 멋대로 거거든요. 멋대로 이제 늘려놨다가 또 안 되니까는 합의점을 찾아서 500명으로 다시 뭐 줄여야겠다 이런 것처럼 왜 90%에 대한 기준을 맞춰놓은 게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또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90% 하겠다. 또 이제 배에다가 싣게 되면은 네. 50% 이상 넘어가면 또 안 된대요. 어. 그 기준은 또 왜 50%인지 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하루 종일 욕만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일단은 저는 뭐 배터리 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이랑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도 같이 얘기했지만 이 테마가 단순으로 끝나지 않을 게 뭐냐면 어차피 다음 달에 9월 달에 이제 세반이 또 발표가 될 거라는 거죠. 그쵸. 논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9월 달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참 궁금하지만 이게 지금 단기간적으로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가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화재 진압 관련된 섹터들이 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쪽으로서 전고체까지 또 가다 보니까는 맞아요.
이게 테마에 대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다는 게 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늘어지는 거죠. 늘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가니까 또 충전기도 가고 충전도 가니까 또 이런 것도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부품들까지도 가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집단군을 또 군집성을 형성하면은 이게 테마 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테마가 짧게 보는 단기성 트레이닝을 관점으로 봐야 되는 테마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왕굴의 테마들처럼 갑자기 뭐 시추가 나왔다가 뭐 피팅 밸브 나왔다가 이렇게 늘어지는 것처럼 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또 늘어날 거라고 보니까는 테마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또 보여지니까는 이런 종목들 지금 자리에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매수세를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화재를 미리 예견한 건가?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갔지만 네. 설마 정말로 그쵸, 진짜 설마죠. 그거. 설마 네. 그랬을까? 너무 의심되잖아요. 갑자기 그 매집했던 것도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거를 계속 잡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 근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좀 이게 또 의심을 해볼 만도 하는 건데 예.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아무튼 지금에 대한 시장의 판세가 뒤집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가끔씩 조금 비중은 적대 조금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테마가 늘어나고 있고 늘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없는 역할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 오늘 이 기사가 제일 좀 신기했던 게 상식선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BMW는 독일에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게 믿을 만한 뉴스 될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저거를 한다라고 해서 네. 사람들이 나는 저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더 좋으니까 난 저 차를 사야겠다. 뭐 그렇게 갈 거냐. 예. 그러니까 배터리만 보고 살 거냐, 차 성능을 보고 살 거냐. 차 성능은 더럽게 안 좋은데 배터리만 좀 좋다라고 해서 과연 내가 그 전기차 살 것이냐. 그쵸.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전기차 성능도 괜찮으면서 배터리가 좋은 걸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결국은.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배터리 실명제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국내 회사들이 더 좋아지고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뭔가 자신감이 많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감만 있으면 될 게 아니고 결국은 판매량이 올라가야 되고 배터리 판매량도 올라가야 되고 배터리 판매량이 올라가려면 전기차가 팔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전기차를 잘 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화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화재를 막기 위한 방법과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걸 빨리 끄는 방법 이거를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소화전 같은 경우도 리튬 배터리를 빨리 죽일 수 있는 소화전을 뭔가 개발을 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흘러가면서 결국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럼 정부가 갈 건지 아닐 건지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뭔가가 다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래서 2차전지 같은 종목들도 오늘 전고체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오늘 뭐 이제 화재를 나중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전고체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좀 앞서가고 있고 뭔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맞기 때문에 맞아요. 전고체만 놓고 본다면 저는 전고체 쪽은 좋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매출도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전고체 쪽은 긴 호로 봤을 때는 결국 좋아지는 건 맞는데 단순 이 테마를 가지고서 올라간다라는 거를 좀 길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결국 뭔가 정부 정책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그쵸. 실제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올라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믿고서 전기차를 이제 살 수가 있을 텐데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네. 결국 금리 인하 하게 되면 고가 제품은 또 살 수 있는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 좀 강력한 정책들이 국내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9월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부안에서 전기차 판매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그때 또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배터리가 나중에 전기차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막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라는 차를 살 건데 이제 테슬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테슬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가 세 종류가 있다. 뭐 LFP 배터리가 있고 NCM이 있고 전고체 있는데 뭐 가격 차등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너 뭐 살래 해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차체에 맞는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체에 맞는 배터리가 중요한 들어가다 문제는- 보니까
그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근데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네. 전고체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은 27년도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동안에 대한 아무리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서 분명히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고 건물 관련된 이제 큰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 이제 안전 시설을 어떻게 네. 할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소방 당국이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군요. 네. 소방 당국도 화재 진압을 할 수 없는 배터리인데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그거를 진압을 할 수 있는 그쵸, 건지 그쵸. 또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과 지원을 얼마만큼 해줄 것인지도 참 의문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이제 거의 울며 겨자 먹기 발등에 불 떨어져가고 지금 막 논의해가지고 뭐 다음 달에 발표하는데 이게 한 달짜리 회의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벤츠 한 대 샀는데 벤츠 한 대 뭐 해봤자 1억 5천으로 했는데 지금 100억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거를 지금 어떻게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거부터 좀 다시 좀 봐면 좋겠고 일단 뭐 저희는 뭐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혜주는 있고 어차피 네.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야 뒷받쳐주면 굉장히 좋고 하겠지만은 그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또 네.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혜주 쪽으로 이제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본다면은 이쪽 이슈와 이 배터리 실명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배터리 화재 관련 종목도 올라갔고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도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네. 매니저님이랑 배터리 쪽을 보겠어요? 아니면 이 화재 관련과 관련된 이 종목들을 좀 보겠어요? 저는 둘 다 보고 싶은데 화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면은 또 거의 한 몇 종목은 안 돼요. 그래서 몇 종목 안 되다 보니까는 좀 화재보다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왜냐면 화재들도 좋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좀 차익실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을 조금 보고 한농화성. 싶은데, 네. 확실히 대장주가 올라와야지 그 주기 먼저 올라갈 거고 또 많은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을 본다면 한농화성이 또 가장 많이 올라왔었고 또 상한가까지 또 안착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30%까지 안착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한농화성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제 전고체 부분에 대한 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상승해서 올랐다라고 하면 오늘도 240일선을 안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것만큼 이제 막 상승 추세로 갔을 때 어차피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은 테마라면은 조정받았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또 거래량도 오늘 보게 되면은 대량 거래가 아마 발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거래량을 잠깐 좀 하면은요. 네. 오늘 거래량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오늘 오랜만에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무난하게 17,500원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도 다시 한번 소화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것만큼 다시 한번 그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17,000원 이 자리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였거든요. 이 자리만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단기성 테마로 아니야 일정 부분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가장 뭐 확실히 대장주는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무겁지만은 오늘은 또 장중에 또 한번 급등하는 모습, 거의 한 25%까지 올라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막 상승 추세 아직은 추세는 전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거나 추가적으로서 한 번 더 상승 탄력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좀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전고체 관련주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어디를 보실 것 같아요? 방금 김우태 매니저한테 물어봤던 거는 배터리 쪽을 보겠냐? 아니면 배터리 화재로 관련된 뭐 요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테마주들이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소니드, YM텍, 뭐 그리드비즈 이런 쪽. 그렇죠. 저라면 네. 이번 이슈와 더불어서 또 새롭게 붙는다, 뭔가 더 모멘텀거에 더 붙는다를 가정해봤을 때 결국은 전기차가 그럼 전기차 이제 탈만하겠네? 그럼 결국 차를 사겠죠. 네. 그 완성차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를 가장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에서는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쪽은 더 신뢰도가 올라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가 8월 28일 날 또 어차피 CEO 인베스트데이가 열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주환에 대한 정책도 발표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그래봐야 다다음 주거든요. 얼마 안 남아서 최근 잠깐 차트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비중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아래에서 다시 또 다 사 모으고 있다는 자체는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또 미국 쪽에서 잘 나가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전기차가 문제되다 보니까 잘 팔려고 있는 것도 하이브리드 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에서는 코리아 FT가 또 오늘 시장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 시간의 상승까지 올라가줬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종목들도 관련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쪽을 본다면은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쪽 결국 오늘 같은 경우 트럼프하고 통화 내역을 봤는데 물론 뭐 트럼프하고 인터뷰 내용은 진짜 별거 안 나왔습니다. 네. 정말 실망할 정도 별거 안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가 잘 되면 결국 가장 먼저 선호하는 거는 나 테슬라 안 타봤는데 그럼 테슬라 살 거란 말이죠. 결국은 전기차가 좋아지면 테슬라가 좋아질 거라서 테슬라와 현대차 쪽을 먼저 보기 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배터리 쪽은 지금은 테마 관련 종목들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진짜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매출이 좀 터날 때 보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뭔가 배터리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뭐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가끔 이제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이 이슈를 보기도 했고 매니저님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 이슈를 한 번 더 다뤘었는데 제가 그때 매니저님한테 이럴 때 오히려 배터리가 화재 안 나는 쪽으로 좀 끝판왕으로 가지 않을까? 이쪽에 시세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전고체 이야기를 한번 그때 꺼내기도 했었는데 전 전고체는 계속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LFP? 왜냐면 화재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LFP도 나름. 그쪽에서 좀 자유도를 갖고 있는데 LFP 전고체 좀 여러 가지로 보면 좋은 게 오늘 올랐던 CIS. CIS가 이런 쪽으로 보면 저는 오늘 사기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윗꼬리가 달려서 좀 들어갈 만한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문가의 눈에서 봤을 땐 CIS 좀 어떻습니까? 김은태 매니저님. 사실 오늘 CIS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11시 반에 이제 방송을 오후장 공략주로 출연하는데 네. CIS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래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먼저 선수 치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성을 갖고 왔는데 예. CIS가 실적이 잘 나왔죠. 네, 맞아. 오늘 나왔어요. 또 잘 네, 나와갖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CIS를 갖고 오려다가 이제 네. 못 갖고 왔는데 저는 CIS 괜찮다고 봅니다. LFP 배터리에서 지금 저는 뭐 추경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실적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배터리 업종에서 화재에 대한 덜 나오는 네. 그런 쪽을 본다면 CIS, 한농화성 CIS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강성호 아나운서의 선택 CIS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거 말하기가. 그 투자 판단 고지도 한번 같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고, 야 매니저님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신 건지 존경스럽습니다. 자 CIS에 대해서 이가람 매니저님도 하실 얘기 좀 있으십니까? 저도 뭐 똑같은 의견이고요. 뭐 CIS 자체가 이번에 2분기 잘 나왔는데 근데 항상 분기 발표할 때마다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실적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CIS도 2000년 턴에서 올라갈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PNT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별로 안 나왔지만 잔고가 증가됐거든요. 네. 결국은 대장 장비들은 좀 살아 있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결국 CIS하고 PNT 정도 장비 쪽으로 보신다면 이쪽은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IS까지 이야기 들어봤고 오늘 특이점에서 나온 종목들 저도 하나하나씩 의견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화장품주들이 오늘 대거 급락했습니다. 코스맥스가 컨센을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의 기대감에 이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분기 내내 이 수출 지표를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다, 화장품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참 못 미치네. 여기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화장품 관련주 잠깐만 이런 건지 저가 매수는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네. 자, 그동안 오늘 왜 하락을 했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 수출 지표 좋았다면서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출 지표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수출 지표를 잠깐 좀 띄워드렸는데 오늘 화장품 24년도 화장품 수출 금액에 대한 이제 10일 단위로에 대한 누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 1월부터 8월 달 최근 들어까지도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뭐 8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계속 월 단위로 계속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넘어가진 않고 이제 700에서 600 사이 네. 언저리를 보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제일 가까운 화면에 있는 게 이제 미국향에 대한 매출인데 미국향에 대한 매출도 끊임없이 뭐 증가 추세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분기 1, 2, 3월 달보다도 4, 5, 6, 2월 달에 대한 미국향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가장 먼 쪽에 있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일본 쪽인데 마찬가지로 일본 쪽도 견고하게 뭐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향이죠. 중국향 매출인데 중국향 매출이 거의 200만 달러, 150에서 200만 달러 넘어가는 거의 600만에서 700만 사이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향 매출인데 중국향 매출이 예전에 과거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있던 그 수출 데이터보다도 잘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중국향에 대한 매출을 규모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미국 시장을 새롭게 진출하고 일본과 북미 지역 또 유럽 쪽에다 동남아 지역 쪽으로 수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실적이라는 게 안 나빠요. 코스맥스도 흑자예요.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만큼 못 나오다 보니까 뭐야 이거보다 안 나왔어? 그 뭐야 별로 안 나왔네, 별로 안 좋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비교하면은 전년 대비보다도 올라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저께 이제 VT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VT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서스하고 부합할 정도로 나왔는데 그냥 예상 컨센서스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로넣어서 이거는 내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못 가겠다라는 그동안의 기대치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워낙에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이고 이게 잠깐이나마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하는 부분이지 이제 깃발 꽂고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들은 이거를 꾸준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지금이야 이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지만 3분기 실적이 또 이번에는 이제 엔화에 대한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던 이제 엔화가 워낙에 또 강세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또 안 좋았던 일본향에 대한 매출이 그만큼 또 안 좋았던 모습이었고 또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 자체가 이제 경제 침체 우려대 속에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좀 다소 좀 누그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일반적으로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 전년 대비보다도 다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점에서 충분히 지금 자리도 뭐 모아가도 괜찮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적을 얘기를 떠나서 일단 화장품의 자체는 일단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계절성에 대한 이제 화장품도 판매량도 늘고 있고 중국향 매출보다도 일단은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한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뭐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준비해 주신 자료를 좀 같이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화장품주 이야기할 때 중국향 말고 이제 미국향, 일본향 이쪽을 많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때 이야기 듣고 이제 중국은 정말 배제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아까 지표 보니까 중국 절대적인 게 훨씬 높네요. 그럼 중국을 아직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커져서 줄어드는 추세. 이제 이미 워낙에 중국에서 한번 손을 뻗어봤기 때문에 거기를 왜냐하면 항상 중국을 이제 타겟을 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향의 맛을 봤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서는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만 인구가 많은 건 아니니까는. 미국 시장들도 있고 유럽 쪽에 대한 시장들도 넓게 뻗어간다면은 충분히 중국에 있는 물론 중국의 인구를 넘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매출은 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뭐 일본 시장 쪽의 침투율이 점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뭐 코스맥스 실적을 보면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뭔가 좀 열어가는 단계다. 아직은 좀 시작하는 단계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근데 오늘 빠진 주가를 보면 좀 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못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하나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좀 자료 좀 몇 개 보여주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는 먼저 이건 임금 상승률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보고 있는 미국인들이 평균 시간당 임금에 대한 데이터인데 전년 대비만큼 얼마큼 올라가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임금이 다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내려가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긴 차트인 건데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고 그런 데다가 또 하나 보여야 될 게 이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초과저축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느냐, 저축을 못 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결국은 저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가 많은 거잖아요. 네. 대신에 지금처럼 지금 마이너스가 내려왔는데 저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인들이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뭐 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맥도날드가 컴퍼스코를 열었는데 $5짜리를 너무 잘 팔았다. 그래서 거기에 좀 잘 나갔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잘 나왔다라고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KFC가 발표도 했는데 $5짜리 메뉴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미국인들이 과소비, 그러니까 지금 명품들과 고가 라인들은 못 산다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소비가 두꺼운 사람들과 고소득인 사람들은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중형층 같은 경우나 서민층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인들이 소비를 강력하게 못하는 시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침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데 웃긴 건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실제 실물 경제 물어보게 되면 미국인들 거의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비싸서 하루 세 끼 먹는데 한국 돈 10만 원 든다고 그런다. 그러면 거의 뭐 못 살거든요. 거의. 그 돈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가 굉장히 바뀌는 거라서 명품 소비 쪽은 줄고 있고 결국은 저가형 제품이 잘 나가는 얘기인 건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화장품이 한국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쵸. 지금 한국 제품이 잘 나갔다는 건데 결국 이제 한국 쪽에 그러면 지금 피크아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주가 내려와 있지만 지금 연말 가게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그쵸. 저거 이제 소비 시즌 온단 말이에요. 소비 네. 시즌이 12월 달만 있는 게 아니고 10월, 11월 계속 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수출 데이터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3분기와 4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텐데 이미 너무 눈높이가 올라가 있다가 이번에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 따라 주가가 조금 내려갈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실리콘 너무 잘 나왔고 브릿지 잘 나와줬고 다 잘 나왔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눈높이 자체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와줘도 서프라이즈율이 이전만큼의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 얼추 맞춰져 간 애가 돼서 그럼 지금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간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미리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금들은 큰 자금은 나가고 있던 상태에서 나가던 세력들이 자금을 팼다 보니까 밀린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걸 왜 팔았느냐를 잘 봐야 되겠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하거든요. 네. 결국 미증시에서 올라갔던 애들을 가지고서 한국에다가 바스켓 매서 바스켓 매도로 때리는데 네. 미국을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는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미국 잠깐 봤을 때 미국 이게 이제 애플비트라고 해서 인디 브랜드입니다. 똑같이 올라갔다가 이번에 컴퍼스코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되게 작게 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보수로 보는 곳인데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안 팔릴 걸로 보는 건가 하다 보니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대비 국내 쪽은 먼저 계속 올라가 있었고 내려온 게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외국인들 팔면서 같이 그냥 덩달아 다 판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고 거기다가 울타뷰트라고 해서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 자금들이 쉽게 바스켓이 못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예전에 비슷했던 게 피부 미용에서 예. 피부과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모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인모드가 전 세계 대장이죠. 그렇죠. 근데 예. 인모드 주가가 우리나라 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다른 정보들가 다 올라가 있는데 인모드라는 주식이 미국 내에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올해에 계속 하락하고 있고 작년 고점적으로 계속 빠지거든요. 이때 똑같았어요. 인모드가 내려갈 때 야 이제 한국장 끝났다. 이거 한국 피부 미용들 이거 올라갈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주가 보게 되면 반대로 가지 않았나요? 반대로 갔죠. 네. 원택 빼놓고는 대부분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원택만 유일하게 지금 실적이 내려가면서 깨져 있는 거지. 이와 관련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섹터에서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나 톡신 쪽도 올라가 있고 그거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뭐 전혀 빠짐없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똑같이 나타나줬다. 그래서 지금 인머드가 내려갔을 당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3분기 때도 실적으로 한 번 더 증명해주게 되면 네. 결국 소비 시즌 앞두고서 주가가 지금 조금 밀려 내려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의 실적 자체가 많이 올라오는 실리콘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잉그로드랩 이번에 좀 많이 깨져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다시 실적만 증명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서 이번에 결국 박스 자리에서 저가 매수를 한번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문제는 이제 바로 사지는 못할 것 같으니 조금 저가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형성하고 나서 외국인들 사는 타이밍에 같이 한번 사보게 되면 결국 3분기 때 수익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피크아웃 논하는 건 좀 빠르지 않나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과도한 하락, 좀 억울한 하락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가람 매니저의 표현법을 좀 빌려보자면 뭐 이렇게 좀 쪼고 있자. 화장품주가 일단은 지금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 좀 가까워질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두 분께 OX 통해서 한번 화장품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화장품 섹터 K-뷰티 오늘 보면 저가 매수세 지금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로 OX 한 번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도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의 의견이 좀 애매해서 한번 OX로 확인해 볼게요. 들어주시죠. 하나, 지금 당장 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X를 들어줬습니다.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당장에 사는 건 좀 그렇고 왜냐면 시장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지금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을 지금 담기보다는 조금 저는 물론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네네. 아직은 더 담을 시기는 조금 아니고 음. 뭐 만약에 뭐 지금 자리에서 뭐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지한 상태로 들고 가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좀 더 내린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담아내고 아니면은 네. 뭐 급등해서 갑자기 또 이제 어떻게 또 섹터가 올라온다면은 네. 추격 매수로 따라붙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김은태 매니저님 궁금한 건 네. 화장품 섹터 오늘 보니까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거꾸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 기간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사실 씻을 수는 없어요. 오늘 실리콘2 실적 되게 좋았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햇살님께서 비슷한 내용 올려주셨어요. 실적이 좋은 회사 주식을 사도 빠지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요? 매번 이슈에 따라다녀야 하나요? 오늘 실리콘2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섹터 조정 기간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중에 좀 뭐가 좋을까요? 옥석 가리기와 섹터가 전반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이미 한번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부분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고 안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화장품에 대한 섹터가 전반적으로 호황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는 거고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실적을 가리고 좋은 종목으로서 좀 포지션을 잡아놓고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햇살님처럼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다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또 그만큼 또 올라와야 되는 모습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좀 분위기가 한번 타게 되면은 어차피 경기 민감주들이야 경기 침체가 좀 벗어나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올라오는 섹터다 보니까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석을 가린 종목도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왜 X를 좀 들어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당장 뭔가 바꿀 만한 모멘텀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 분기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급하게 왔다면 이제는 조금 한탄 쉬어가면서 박스를 어디서 볼지 그것만 좀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전력기계도 똑같거든요. 전력기계도 급하게 막 올라가다가 지금 한번 딱 쉬고 나니까 어디에서 전력기계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시끄럽게 막 떠들 때는 보통 파는 게 좋고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시기
이럴 때가 사실은 원래 사기가 좋은 시기가 되는 건데 매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잡음이 생겨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사이클이 안 끝났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상태는 사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 사서 급하게 내가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다는 이제 조금 천천히 좀 모아가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급하게 내일 당장 수익 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섹터보다 다른 쪽이 낫기 때문에 X 든 거였었고요. 결국 네. 3분기 앞두고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니저님 바로 종목 압축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 화장품 쪽보다는 저는 약간 피부명 쪽도 오히려?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피부명 쪽 섹터 자체는 아직 안 깨진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약간 미리 깨져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AP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API라는 종목이 이제 미국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저번 달에 안 나왔다 보니까 주가 완전 내려와 있는데 8월 달부터 데이터 봤을 때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결국 이제 하반기에 소비 시즌 앞두고서 이제 미국 나가는 선정물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API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쪽에서 여드름 패치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네. TNA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제 이 종목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실제 미국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냥 미국 이외에 이제 유럽까지 나갈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잠깐 차트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지만 기타 법인 쪽은 사고 있는 게 있고 차트가 이번에 폭락장은 다 이게 올라와 있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2분기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2분기 발표 이후에 지금 8월 달 데이터가 또 올라왔거든요. 이걸 봐서는 3분기 쪽도 생각보다 실적이 안 줄 것 같다가 될 거라서 결국은 한 번 더 올라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봤을 때 아직 발표가 안 나온 뭐 TNL 정도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L과 TNA 이야기 들어봤고 화장품 내에서 본다면 김웅태 매니저가 옥석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옥석을 어떤 기준으로 일단 가리실 거죠? 실적이죠. 실적. 네, 실적과 이제 앞으로도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리콘투. 실리콘투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갔을까? 이제는 기대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는데 네. 선반영도 된 것도 맞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한 템포 쉬어갔다가 또 조정 장세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리콘투에 대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 보면 한 22%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많아야 22%, 짧게는 20%인데 여러분들 이거 반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한미반도체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대시세를 불주했던 거는 항상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네. 한미반도체가 작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약 6개월 동안 8월부터 저점까지 내려오는 게 24% 정도 밀렸거든요. 지금 지난 9, 10, 11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한미반도체가 지난 5개월 동안 이게 9월부터 1월 그 후년 1월까지인데 5개월 동안 박스권 장세했다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예. 아마 그러면은 지금 화장품주들이 이제 조정 장세가 나오는 박스권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향후 후반기죠. 후반기 3분기나 또는 4분기 나온다라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번 시세불주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뭐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2 한미반도체 비교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대본에는 김웅태 매니저님 파마리서치까지 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파마리서치를 얘기해볼까 했었거든요. 네, 하세요. 계속 해주시죠. 하시죠. 저는 파마리서치가 일단 딱 하나 워낙에 최근에 좋았던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고 오늘 차트 보죠. 안 무너졌습니다. 네. 이게 현재 주도주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도주입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이제 피부 미용이잖아요. 그쵸. 피부 미용 이제 화장품을 넘어서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게 이제 피부 미용 쪽 또는 AI 의료기기도 같이 갈 수 있는데 파마리서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나 또 올라왔고 매출도 7%, 순이익도 뭐 314억이면 35% 정도나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네. 일단은 미국 현지의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식에 대한 피부가 워낙에 또 관심이 많다. 그쵸. 그래서 병원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지금 시기다. 물론 한국인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파마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이제 리쥬란이라고 하잖아요. 리쥬란이라고 해서 이제
피부에다가 이제 이식해가지고 이제 약간 뽀글뽀글하게 해서 피부 주름살을 개선시켜주고 또 어떻게 보면 색소도 또 관리해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보톡스가 최고예요. 보톡스는 약간 좀 인위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보톡스는 FDA 승인을 받은 거고 네. 미주라는 FDA 승인을 아직 허가받지 못했지만은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은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로 K-뷰티에 대한 미국인들에 대한 이제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네. 아무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건데 파마리서치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가람 매니저님 파마리서치에서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은 한번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특이점? 아니다, 뭐 따로 없어서 다음 측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게임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해냈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보자면은 실적 성장률이 주가보다 훨씬 앞서간다라는 평가를 크래프톤은 좀 받아가고 있고 확실히 게임주의 대장으로서 어엿한 능력치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저희 앞프로그램 도전 템베거에 있는 이제 현웅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가끔 그 크래프톤의 게임을 한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매력적이더라. 현질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고 게임주의 하반기까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본다면 요즘 좀 뭔가 시세가 나올랑 말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봐볼 만한 시기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래프톤 실적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배그가 잘 나갔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좀 잘 나왔다라는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도 됐던 게 있다 보니까 아마 더 서프라이즈가 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기업과 소통을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하는데 소통 대비 더 잘 나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통이 그만큼 생각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했는데 그 보수적으로 제시를 쭉 해왔던 거와 대비 더 잘 나왔다. 더군다나 이제 그 화장품들과 다르게 왜 더 올라가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 정도까지 잘 나올 줄 몰랐다가 더 잘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분기마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면 이제 3분기도 더 잘 나오는 거 아니냐가 되면 저는 이제 약간 화장품처럼 만약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다라고 봤을 때 결국 3분기 때쯤은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까지는 하단은 좀 막혀 있을 것 같고 이제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뭔가 지금 코스닥 안에서 사실 게임즈 말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섹터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새로운 모멘텀들이 갖다 붙어준 것 같고 그다음에 크래프톤 이외에도 대부분이 다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정말 조금씩 나타나주기 시작한 구간이라서 반등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게임즈 자체가 사실 이슈가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중국 쪽 판호에 대한 얘기도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펄어비스나 이런 종목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사실 약간 없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게임주들은 뭔가 대응하실 거면 크래프톤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대신에 이제 크래프톤 이외에 다른 종목들 만약 이거 안 올라갔네 하는 게임을 사볼까라고 하게 되면 그 게임주는 못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정말 소수 종목들만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는 사실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전 사실 게임보다 주식 보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처럼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게임주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게임주에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보셨을 때 충분히 더 대응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게 게임주 몇 개 있어서 뭐 펄어비스도 살아있는 모습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제 게임스컴이라는 행사까지 다가와서 그쵸. 아마 다음 때까지는 게임주가 좀 시세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있는 의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니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 지금 채팅창에는 게임주가 오늘 좀 올라갔다 보니까 게임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아는 분야에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신희님께서도 모르면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게임주가 은근히 이쪽이 난이도가 이제 하드코어에 좀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트레이딩하는 것도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르시는 것, 저도 여기서 첨언을 해보자면 김은태 매니저님,
게임주가 진짜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처음에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게임 섹터는 무조건 신작 모멘텀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배웠습니다. 네. 근데 크래프톤을 봐요. 실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게임주가 실적이 좋아야 올라가는 종목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원래 게임은 실적으로 봐야 돼요. 엔터랑 신작 게임은 모멘텀이 아니고요? 엔터랑 게임은 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 실적이 좋아야지 거기에 대해 흥행을 했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실적 좋고 그다음 신작이 그렇죠. 붙어야 되는 거군요. 네, 왜냐면은 실적도 안 좋은데 흥행만 뭐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흥행이 없으면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게임주는 별로 달가워하진 않은데 네. 근데 사실 게임주도 어렵진 않아요. 내가 관심만 있다면은 사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배틀 말고 뭐가 또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작이 나온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게임주를 섣불리 못하는 거는 이제 정보력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젊은층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또 게임을 즐겨 하다 보니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뚜렷하게 알고 있어서 투자하는 거는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에 있는 조금 연장자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만 위주로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마트 이런 것들도 사실 근접했지만 정보력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중화되어 있다라 보니까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거보다도 사실 하려면은 좀 내가 좀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기업이 얼마만큼 운영하고 있는지 능력과 호응과 실적을 또 지배구조를 봤을 때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는 2022년도에 대한 매물벽들을 전부 다 뚫어서 올렸어요. 뚫어서 네. 올리다 보니까는 이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아마 더 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게임주 뭐 담아봐도 괜찮지만은 잘 모르면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섹터를 봐도 워낙에 종목이 지금 2,6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굳이 머리 아프게 게임까지 하기에는 조금 많다. 그래서 걸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붙여서 금리나 뭐 기대감이 있다 한들 게임주는 그래도 쉽지 않다. 게임주는 금리나 기대감으로서도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도 봐서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때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가 네. 사실 지표 분석만 잘 할 줄 알면 하긴 편해요. 어떤 지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다 띄워놓지 못했고요. 한 가지만 띄워놨습니다. 스팀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예. 그거 이외에 이제 그 모바일 인사이트라는 아마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모바일 인사이트는 이제 핸드폰 게임 순위를 보는 곳이고요. 네. 거기만 보더라도 이제 순위만 이제 얼만큼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신작 나왔을 때 올라가는 이유가 매출의 달성이 이만큼 되게 되면 앞에 거 봤을 때 그럼 이 종목이 서프가 뜨겠네가 되다 보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 이외에도 넥슨 게임즈가 올라갔을 때도 지금 순위가 워낙에 위에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던 게 이 게임즈였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때는 당연히 이 게임 자체가 7월 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2분기는 안 들어갔던 거였었고 네. 하다 보니 약간 밀린 것 같은데 지금 요 스팀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지금 넥슨 게임즈의 게임이 현재 지금 3위에 있다라고 찍혀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지금 데이터를 다 못 넣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간 매출액이랑 그다음 동접자 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월간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월간 보게 되면 이 게임의 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집계를 내려서 이 종목이 월간 데이터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그다음 이만큼 나왔고 그다음 이게 나온 거니까 그럼 당연히 전분기 대비 잘 나오겠나 돼서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게임주가 상당히 대응하기 좀 편한데 이런 걸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뉴스 보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어렵고 맞죠. 늦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뭔가 지표를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게임주가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지표가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하게 볼 수는 있어서 뭔가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약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지표를 뭐 공부를 해보고 직접 만들어도 시장에 반영이 빨리 돼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일단 다양한 측면에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네. 종목은 어디가 가도 가장 괜찮아 보이시나요?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대장을 봐야죠. 그럴 거면 대장을 보는 게 낫고 깔끔하게 뭐 다른 거 뭐 넷마블이라든지 네. 뭐 넥슨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딱 눈에 띄어 있고 대장주로 보는 거는 크래프톤이 가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정받으면은 뭐 다행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없으시죠? 네, 저는 게임주는 지금 탑픽은 없고요.
그냥 게임즈를 볼 시간에 저는 그냥 조선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다른데요? 네, 너무 다르지만은 둘 다 실적주라는 개념 봤을 때는 조선이 서프 똑같아요. 조선도 서프에지가 안 나오고 있다 나온다 하다가 안 나오다가 이제서 한 번 나왔거든요. 네. 결국은 게임 같은 경우도 안 나온다 하다가 나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서프가 뜨고 또 서프 나왔더니 또 올라간 건데 마찬가지 조선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번 나왔어요. 서프에지가.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 분기도 서프가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이번 조정 시기에 별로 안 밀렸기 때문에 가장 대장인 것 같고 조선주가 약간 조정 한 번 더 올라온다면은 좀 저가 매수도 한번 노려보셔야 될 섹터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오늘 김은태 매니저님하고 의견이 좀 겹칩니다. 저도 크래프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매력적인 거는 이게 지금 주가보다 실적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주인데도 불구하고 12개월 포드 PR 보면은 아직도 10대, 20 사이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걸로 보면 되게 메리트는 있구나. 하지만 저라도 내려오면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첨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수익률 대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1위를 기록하고 있을지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확인해 보시죠.